대항력 있는 물건도 100% 다 배당받아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도 이 정도만 알면은요, 대항력 있는 물건도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구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연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열심히 물건 검색 중인데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너무 말씀하세요. 저는 초보니까 그냥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 물건은 패스해도 되죠? 그럼 이때까지 패스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빨간 거 글씨 있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초보자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본다면 이 대항력 있는 물건도요, 우리가 절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무서운데요? 대항력 있으면 다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먼저 대항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또 우리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대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낙찰가에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당을 다 못 받는 경우, 그럼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임차인은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미배당금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요,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쓴 낙찰금 이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PD님이 대항력 있는 물건은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대항력 있는 물건을 아예 클릭조차 하지 않고 패스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빨간 거 보이면 무조건 지나가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안전하게 입찰할 수 있는 물건도 있거든요. 저의 100마디 설명보다는요, 일단 경매 물건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럼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40699번인데요. 경기 안성시 공도읍 송두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해당 물건의 대지권은 15평, 건물 면적은 78제곱미터로 해서 32평형이고요. 감정가가 3억 4천만 원, 한 번 유찰이 되어서요, 최저가 2억 3,800만 원입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진까지, 지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돼 보이지 않고 굉장히 깨끗한데요. 그죠? 지도도 한번 볼게요. 지도를 봤더니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도 많고 학교도 가까이에 있고 나쁘지 않은데요. 이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일이 2025년 1월 16일이고요.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2020년도 9월 24일입니다.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대항력이 있네요. 네, 이런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네, 너무 무서워요. 네, 거기에다가 보증금은 2억입니다. 와. 그랬을 때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니까요. 배당 요구 2025년 1월 15일 날 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잘 했네요. 확정일자도 잘 받았습니다. 2020년도 9월 11일. 그런데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르니까 전입일자가 배당 순서가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이 배당 순서인데요.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2020년 9월 24일이 가장 먼저 선순위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보증금 2억을 물어줘야 되나 물어주지 않아도 되나를 한번 따져볼게요. 배당 순서 중에서 먼저 받아가는 게 경매 집행비용이거든요. 경매 집행비용 그 다음으로 받아가는 게 이 임차인의 지금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세금이나 이런 거는 없는 물건이에요. 전혀 깨끗한 물건이기 때문에 보증금 2억을 먼저 받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파트의 시세 조사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 2억보다 입찰가를 더 높이 썼을 때 이 2억을 모두 받아가겠죠, 임차인이. 그죠? 그러네요. 네, 그럼 시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아파트의 32평형 실거래가를 봤더니요,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낮게 입찰가를 쓰더라도 그냥 한 2억 5천 정도 입찰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 2억, 배당 순서가 가장 빨랐기 때문에 100% 다 이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낙찰자는요, 임차인의 보증금 2억 중에서 단 1원도 인수하지 않게 됩니다. 어때요?
와, 너무 좋은데요? 그죠? 대항력 있는 물건도 이렇게 100%다 배당받아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도 이 정도만 알면은요, 대항력 있는 물건도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PD님? 와, 완전 신세계네요. 저도 권리분석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좀 무서워서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한 번 배우니까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 그죠? 꼭 보세요. 이런 물건이 꽤 많습니다. 근데 세연쌤, 네. 이거 너무 비싼데 이런 비싼 물건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1억대 한번 가볼까요? 네, 소액이라 1억대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물건은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가격대가 낮은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PD님도 소액님이시니까, 그죠? 네, 저도 소액이에요. 이번에 볼 물건은 사건 번호 2025 타격 41333번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인데요. 대지권은 14평, 건물 면적은 84.98제곱미터로 해서요. 30평형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감정가는 2억 8,600만 원이고요. 한 번, 두 번 유찰이 되었어요. 최저가가 1억대인 1억 4,014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와, 1억대네요. 네, 1억대입니다. 해당 물건 사진부터 볼게요. 너무 안 좋은 거 아닐까? 또 그러시는데 아니요. 해당 아파트 컨디션 괜찮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와, 지도도 한번 볼게요. 지도를 봤더니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고요. 초등학교가 해당 물건과 굉장히 가까이에 붙어 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권리 분석 들어가야겠죠? 해당 물건의 말소 기준일은 2023년 9월 12일이고요. 전입일자 2022년도 11월 21일입니다. 어때요? 대항력이? 있어요. 맞아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배당 요구도 했고요. 배당 요구 종길 이내에도 잘했습니다. 확정일자도 잘 받았어요. 전입일과 동일하게 2022년도 11월 21일 날짜로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배당 순서 2022년 11월 21일이겠죠.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먼저 받아가는 세금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세금이 먼저 받아간다고 배웠어요. 그죠?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꼭 그 영상 다시 한번 시청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해당 물건 세금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도 세금이 없네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2022년 11월 21일이잖아요. 2022년도니까 네, 을 8번 앞쪽에 배당 순서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물건은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바로 그거는 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입니다. 이 소액 임차인의 배당 순서는요. 첫 번째 받아가는 경매 집행 비용 그 다음번 두 번째 순번으로 받아가거든요. 세금보다도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지금 임차하고 계시는데요. 이 1,000만 원은요. 무조건 100%다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가요? 와, 정말요? 왜 제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죠? 아무리 권리 분석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렵지 않죠? 다만 몰랐을 뿐이에요. 그죠? 이제부터는 알았으니까 검색해야겠어요. 네, 그런데 이 해당 물건의 시세 한번 봐야겠죠? 시세 보도록 할게요. 해당 경매 물건의 평형이 30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거래가가 2억 2,900만 원, 2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괜찮지 않아요? 너무 괜찮은데요? 그죠? 최저가가 지금 1억 4천만 원대잖아요. 그죠? 맞아요. 시세조사랑 임장 잘해서 네. 입찰하면 좋겠는데요? 네, 그럼 요거 우리 PD님 한번 조사해볼까요? 네, 조사해보겠습니다. 네, 조사하시고 입찰 상담 꼭 받으러 오세요.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대항력 있는 물건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을 받더라도 하나도 인수하지 않고요. 임차인은 낙찰가에서 또 100%다 배당 받아갈 수 있는 이런 대항력 있는 물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또 배항력 있다고 해서 우리 PD님처럼 겁난다고 무서워 어떡해 그냥 클릭도 안 하고 혹시라도 패스하진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요. 대항력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배운 권리 분석 차근차근 해보시고요.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지만 이렇게 100% 낙찰가에서 다 배당받아가는 이런 물건들은요. 대출도 대항력 없는 물건과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대항력 있는 물건도 오늘부터는 꼭 클릭해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초보자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대항력 있는 물건 권리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한 걸음 성장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초보자들이 패스하기 때문에 조금 경쟁률이 낮을 수 있는 이런 물건들 여러분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연쌤, 그럼 오늘도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 해도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 차근차근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멋있게 한번 바꿔보시는 거 어떨까요?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